아, 죄송합니다. 준호는 순간 놀라 고개를 듭니다. 죄송할 건 없어요. 낯선 집이니까요. 정임 여사는 준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봅니다. 볼수록 닮았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제 어릴 때 사진인데요. 그 순간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아이가 사라졌던 바로 그 시기에 남편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한도윤 회장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로 향합니다. 도윤그룹 회장실이 아닌 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서재입니다. 이 서재는 25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구의 위치도 조명의 밝기도 공기마저도 그대로 멈춰 있는 듯 했죠. 서재 한쪽 벽에는 책장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 그 중앙에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보이지도 않을 그 사진이 한도윤 회장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사진 속에는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웃고 있습니다. 짧은 머리, 해맑은 눈, 그리고 아직 세상을 모르는 얼굴입니다. 회장은 의자에 앉아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숨을 내쉽습니다. 그 숨에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미련이 섞여 있습니다. 그 아이는 25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도 사설 탐정도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수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아직도 웃고 계시는군요. 조심스럽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2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해온 가사도우미 오미경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많은 비밀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이미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과외 선생 오는 날이죠. 회장은 낮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의대생이라고 했던가. 그 말투에는 관심도 기대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과외 교사는 수십 명 중 하나일 뿐이었죠. 성적이 오르면 좋고 아니면 바꾸면 그만인 존재였습니다. 거실에서는 박정임 여사가 조용히 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놀림은 차분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오는 과외 교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이유 없는 불안이 따라붙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너무 어린 학생이면 힘들지 않을까요? 정임 여사의 말에 회장은 신문을 넘기며 답합니다. 공부 잘하면 그만이야.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지만 정임 여사는 신문 너머로 회장의 표정을 살핍니다. 그 얼굴은 언제나처럼 굳어 있었고 감정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압니다. 그 얼굴 아래에는 늘 무언가가 끓고 있다는 걸요. 잠시 후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정임 여사의 심장이 이유 없이 크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현관으로 향합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정임 여사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젊은 남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깔끔한 셔츠 차림, 단정한 얼굴,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눈빛이 문제였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마주한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외 때문에 왔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이준호라는 이름의 의대생이었습니다.
정임 여사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준호는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봅니다. 이런 집은 처음이었습니다. 넓고 조용하며 이상할 정도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깊숙한 곳에서 한도윤 회장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고쳐 잡습니다. 회장의 눈이 잠시 준호의 얼굴에 머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회장의 심장이 이유 없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시선을 거두고 말합니다. 수고 많겠어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답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 준비를 위해 준호는 집안을 안내받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의하지 않는 사이 그는 우연히 서재 문 앞에 서게 됩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흘러나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발을 들입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서재 한가운데 놓인 작은 액자에 멈춥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사라집니다. 사진 속 아이를 바라보는 준호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서재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손에 들린 액자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죠.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너무도 또렷하게 가슴을 찌릅니다. 눈매, 코끝, 웃을 때 살짝 접히는 눈꼬리까지 그는 그 얼굴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아주 오래전 거울 속에서 보던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고 이런 우연쯤은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합니다. 하지만 가슴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진이 놓인 액자의 낡은 테두리, 빛바랜 색감, 오래된 종이의 질감이 그 사진이 결코 최근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20회는 훌쩍 넘은 사진처럼 보였죠. 이게 말이 돼? 준호는 무심코 액자를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사진 아래에는 희미하게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글자는 많이 지워졌지만 숫자 하나만은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1999.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준호의 심장이 세게 내려앉습니다. 그는 자신이 몇 년생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보육원 기록지에 적혀 있던 출생 연도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준호는 작게 중얼거리며 액자를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손끝이 떨려 액자가 살짝 흔들립니다. 그 순간 서재 문 쪽에서 기척이 느껴집니다. 학생?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준호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듭니다. 박정임 여사가 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준호는 급히 고개를 숙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말끝을 흐리는 준호의 시선이 다시 액자 쪽으로 향합니다. 그 시선을 따라간 정임 여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집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 사진을 보셨군요. 정임 여사의 목소리는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회장님 가족분 사진인가요?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준호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임 여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습니다.
액자 앞에 서서 사진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물기가 고입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희 아들이에요. 그 한마디에 서재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정임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갑니다. 25해 전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끝은 살짝 떨렸습니다. 준호는 가슴 깊은 곳이 이유 없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자 정임 여사는 급히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학생 잘못은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준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너무 오래, 너무 깊게 바라봅니다. 그 시선에 준호는 괜히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수업 준비하러 온 거죠. 정임 여사는 애써 표정을 바꾸며 말합니다. 거실로 가요. 여긴 오래된 방이라 공기가 무거워요.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재를 나섭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임 여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섭니다. 그리고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합니다. 왜 저 아이가 저렇게 닮았을까? 그날 저녁 한도윤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합니다. 서재 문을 여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것을요. 회장은 액자로 다가가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액자의 각도가 아주 조금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였지만 그는 놓치지 않습니다. 태식? 회장의 부름에 비서실장 김태식이 곧바로 들어옵니다. 누가 이 방에 들어왔나? 과외 학생이 잠시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 학생 얼굴은? 김태식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합니다. 차분하고 인상이 좋았습니다. 회장은 더 묻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 속 아이를 다시 바라보며 오늘 마주친 젊은 남자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저릿해집니다. 한편 준호는 집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폐 속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더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저 사진 그냥 우연일까? 준호는 보육원에서 처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발견 당시 아무 신분증도 없었고 보호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말. 그 모든 기억이 사진 한 장과 겹쳐지며 불길한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한도윤 회장 역시 서재에 불을 끄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이유로 두 사람의 운명이 아주 조용히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새벽 한도윤 회장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뜹니다. 잠에서 깼다기보다 밤새 잠들지 못한 채 그대로 아침을 맞이한 얼굴에 가깝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집안은 고요합니다. 그러나 회장의 가슴속은 전날부터 계속해서 불편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잠버릇처럼 손목시계를 바라보지만 시간이 중요한 순간은 아닙니다. 머릿속에는 어제 잠깐 스쳐 지나간 한 장면이 계속 떠오릅니다. 서재 문 앞에 서 있던 젊은 남자의 뒷모습, 그리고 그가 돌아보던 순간의 눈빛입니다. 이상한 일이군. 회장은 낮게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치 정해진 길처럼 자연스럽게 서재로 향합니다. 이 집에서 그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는 곳입니다. 서재 문을 여는 순간 회장은 본능적으로 어제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는 알 수 없지만 공기가 달라 보입니다. 그는 책상 옆 액자 앞으로 다가갑니다.
사진 속 아이는 여전히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제 본 이준호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액자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한동안 서 있습니다. 닮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회장은 스스로를 놀란 듯 바라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조심스럽게 열립니다. 박정임 여사가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여보, 여기 있었군요.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잠이 안 와서. 정임 여사는 서재 안으로 들어와 회장 곁에 섭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사진을 바라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서로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 학생 말이에요. 정임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사진만 바라봅니다.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에 회장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정임 여사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 아이 얼굴이 너무 닮았어요. 서재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임 여사를 바라봅니다. 그만해. 단호한 말이었지만 정임 여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당신도 느꼈잖아요. 그 한마디에 회장의 입술이 굳어집니다. 정임 여사는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 그 아이가 사진을 보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눈빛이 그냥 남의 사진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쉽니다. 우연이야. 그럴 리 없어. 그러나 그 말은 정임 여사를 설득하기보다 자신을 다독이려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보, 만약에 말이에요. 정임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 애가 살아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그가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정임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대답을 듣지 않아도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이준호는 좁은 원룸에서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의학 전공서가 펼쳐져 있지만 페이지는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책이 아닌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종이 봉투에 꽂혀 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보육원에서 나올 때 받은 기록지가 들어 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그 종이를 꺼내 펼칩니다. 출생연도, 발견 장소, 보호자 없음. 몇 줄 안 되는 글자가 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1999년. 준호는 그 숫자를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리고 서재에서 본 사진 아래의 숫자를 떠올립니다.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이 오히려 무섭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어디에 물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괜히 괴로운 생각만 늘어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다시 재벌가로 향하는 길에서 준호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인데도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기분이 듭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가슴이 이유 없이 답답해집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정임 여사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녀는 전날보다 훨씬 오래 준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에 준호는 괜히 고개를 숙입니다. 혹시 어제 일로 불편했으면 죄송합니다. 준호의 말에 정임 여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한 흔들림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볼수록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자꾸만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거실 끝에서는
한도윤 회장이 신문을 들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준호에게로 향합니다.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마음은 다른 시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서서히 하나의 방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직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완전히 내려앉자 집안의 공기는 낮과 전혀 다른 결을 띱니다. 햇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조명만 남았지만 그 빛조차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오래된 집의 벽과 천장을 따라 그림자만 더 길게 늘어질 뿐입니다. 식탁 위에는 4개의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한도윤 회장은 무심한 척 신문을 들고 있지만 시선은 자꾸만 비어있는 한 자리에 머뭅니다. 그 자리는 25년 동안 한 번도 치워진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자리처럼 혹은 돌아오지 못한 시간을 그대로 남겨둔 흔적처럼 말입니다. 이준호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씹습니다. 하지만 음식의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낮에 보았던 사진과 그 사진을 바라보던 박정임 여사의 표정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가 회장의 시선과 마주칠까 다시 숙입니다. 입에 안 맞나 보네. 한도윤 회장이 신문을 접으며 낮게 말합니다. 그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습니다. 아닙니다. 준호는 급히 고개를 듭니다. 정말 잘 먹고 있습니다. 그 말에 박정임 여사는 안도의 숨을 내쉬는 듯 보이지만 눈빛은 여전히 준호에게 머뭅니다. 그녀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걸 느낍니다. 분명 처음 만난 사람인데 너무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준호 씨, 정임 여사가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괜찮았습니다. 준호는 짧게 대답하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습니다. 정임 여사는 그 피로가 공부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낍니다. 식탁 위에는 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숟가락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울리고 시계 초침 소리가 그 사이를 메웁니다. 이 집에서는 침묵이 늘 말보다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준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도윤 회장은 짧게 고개만 끄덕입니다. 박정임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조심히 가요. 준호가 현관을 나서고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다시 깊은 고요에 잠깁니다. 그 고요 속에서 박정임 여사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보. 그녀가 말을 꺼내려 하지만 한도윤 회장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망설임보다 결심이 더 짙게 깔려 있습니다. 태식? 짧은 부름에 김태식 비서실장이 곧바로 고개를 듭니다. 서재로 오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재로 향합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서재 안에 들어서자 한도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책상 앞이 아니라 액자 앞에 서서 사진 속 아이를 바라봅니다. 아이의 웃는 얼굴은 변함이 없는데 보는 사람의 마음만 계속 변해왔습니다. 태식? 회장이 낮게 입을 엽니다. 나는 이 방에서 25년을 살았어. 김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루도, 단 하루도 이 아이 얼굴을 잊은 적이 없어. 회장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런데 말이야, 오늘은 처음으로 이 아이가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 김태식은 그제야 고개를 듭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래 숨겨온 피로와 죄책감이 함께 묻어 있습니다. 회장님, 서랍 열어. 회장의 말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닙니다. 김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책장 뒤편에 숨겨진 철제 서랍으로 다가갑니다. 그 서랍은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게 가려져 있지만 이 집의 가장 무거운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서랍이 열리며 금소금이 작게 울립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와 파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태식은 그것을 꺼내며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던 기록입니다. 한도윤 회장은 서류를 하나씩 넘깁니다. 실종 신고서, 경찰 수사보고, 탐문 기록. 그 모든 문서가 그를 다시 25년 전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다 그의 손이 한 장의 종이에서 멈춥니다. 병원 응급 기록지입니다. 날짜는 실종 당일 새벽. 이건 뭐지?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신원 미상의 아이가 인근 병원으로 실려왔다는 기록입니다. 김태식은 힘겹게 말합니다.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하지 못했다고 해서 보고조차 하지 않은 건가? 회장의 시선이 김태식을 꿰뚫습니다. 김태식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회장님은 회사 문제로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헛된 희망이 될까봐. 그래서 진실을 묻어버렸다는 말이군. 회장은 병원 기록 아래 끼워진 사진 한 장을 집어듭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서재의 액자 속 아이와 그리고 이준호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회장의 손이 사진 위에서 떨립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김태식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순간 재벌 회장이 아니라 늙은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같은 시간 거실에서는 박정임 여사가 불 꺼진 공간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준호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두 손을 꼭 맞잡습니다. 아니길 바랐어. 그녀는 낮게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그 아이가 돌아오고 있다면 그날 밤 서재의 불은 끝내 꺼지지 않습니다. 한도윤 회장은 서류를 넘기며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이 25년 동안 잃어버린 것은 아이만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용기였다는 사실을요. 아침이 밝았지만 도윤가의 공기는 여전히 밤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창밖에서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지만 집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박정임 여사는 새벽부터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을 끓이고 차를 따르고 식탁을 정리했다가 다시 어지럽힙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만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임 여사의 머릿속에는 전날 밤 서재에서 나왔다는 말들이 계속 맴돕니다. 병원 기록, 실종 당일, 그리고 아이의 얼굴. 그 모든 단어가 한 사람의 얼굴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숨막히게 합니다. 그 얼굴은 다름 아닌 지금 이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준호의 얼굴입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한도윤 회장이 내려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을 꼬박 지새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눈밑은 깊게 꺼져 있고 입술은 말라 있으며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회장은 거실을 한번 둘러보고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습니다. 어젯밤에 잠은 좀 주무셨어요? 정임 여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회장은 대답 대신 컵에 물을 따르다가 멈춥니다. 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고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집니다. 잠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밤도 있더군. 그 짧은 대답에 정임 여사는 더 묻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정임 여사의 심장이 세게 내려앉습니다. 그 소리는 평소와 같지만 오늘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문을 열자 이준호가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의 인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낮습니다. 그 역시 이 집의 공기가 어제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정임 여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들어와요. 거실로 들어온 준호는 잠시 서 있다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압박감이 온몸을 감쌉니다. 마치 자신이 손대지 말아야 할 진실 한가운데에 앉아 있는 기분입니다. 준호 씨, 한도윤 회장이 낮게 부릅니다. 준호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펴고 대답합니다. 네, 회장님. 오늘은 수업 얘기보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지. 그 말에 거실의 공기가 단번에 굳어집니다. 정임 여사는 두 손을 꼭 맞잡고 준호는 마른 침을 삼킵니다. 괜찮겠나?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한도윤 회장은 준호를 찬찬히 바라보다가 입을 엽니다. 자네는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지. 네. 보육원에 들어가기 전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다친 적은 없었나? 준호의 표정이 잠시 굳습니다. 다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있었던 기억은. 준호는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합니다. 기억의 어딘가를 억지로 끄집어내는 사람처럼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희미하게 있습니다. 하얀 불빛이 보였고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정임 여사의 숨이 가빠집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묻습니다. 그때 누가 곁에 있었는지는 기억나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천천히 졌습니다. 얼굴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 손을 꼭 잡고 있었던 느낌은 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더 조여옵니다. 한도윤 회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자네를 뭐라고 불렀는지는. 준호는 놀란 듯 눈을 뜹니다. 이름을요? 그래. 준호는 입술을 깨물고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말을 잇습니다. 가끔 꿈처럼 떠오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절 도윤아라고 부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정임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녀는 결국 손으로 입을 가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떨어집니다. 한도윤 회장은 숨을 들이마시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25해 동안 그의 입에서 한 번도 꺼내지지 않았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준호가 급히 덧붙입니다. 꿈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한도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합니다. 한동안 등을 보인 채 서 있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준호 씨, 그가 돌아섭니다. 혹시 몇 가지 확인을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준호는 가슴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대답합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 말에 한도윤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박정임 여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침묵으로 버틸 수 없다는 것을요. 식탁 위에 놓인 세 개의 찻잔이 식어갑니다. 그와 함께 25해를 붙잡고 있던 침묵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남아있던 침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을 꺼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이 무너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은 이미 식어 있고 그 위로 아침 햇살만 무심하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한도윤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그 모든 풍경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겠지. 회장은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립니다. 그 말에 박정임 여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하고 싶었던 진실이 결국 이 집 문 앞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요. 태식을 부르죠. 회장이 등을 돌려 말합니다. 정임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이제는 알아야 해요. 잠시 후 김태식 비서실장이 서재에서 나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각오가 동시에 서려 있습니다. 이 순간이 오리라는 걸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응. 한도윤 회장은 짧게 대답한 뒤 이준호를 바라봅니다. 준호 씨도 함께 들어오게. 준호는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뜨지만 곧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서재 문이 닫히자 방 안의 공기가 단번에 무거워집니다. 이 방은 오랫동안 한도윤 회장 혼자만의 공간이었고 아들의 사진과 후회가 함께 숨쉬던 장소였습니다. 오늘은 그 공간에 네 사람이 함께 서 있습니다. 김태식은 준비해둔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가방을 여는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종이들이 정리된 채 들어 있습니다. 이건 이준호 씨 관련 기록입니다. 그 말에 준호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는 무심한 척하려 하지만 손끝이 굳어가는 걸 스스로도 느낍니다. 보육원 입소 기록입니다. 김태식이 첫 장을 꺼내놓습니다. 입소 날짜는 회장님 아드님 실종 다음 날입니다. 정임 여사의 숨이 멎는 듯합니다. 다음 날이요?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발견 장소도 실종 지점에서 멀지 않습니다. 준호는 서류 위의 날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듭니다. 그럼 그날 저는 말끝을 잇지 못합니다. 머릿속에서는 희미한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오릅니다. 차가운 바닥, 울음소리, 누군가의 급한 목소리. 그리고 이건 병원 기록입니다. 김태식은 두 번째 서류를 내밉니다. 실종 당일 새벽 교통사고로 신원 미상의 남자아이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 기억 있습니다. 그는 낮게 말합니다. 하얀 천장, 밝은 불빛, 그리고 차가운 냄새가 났습니다. 한도윤 회장의 손이 서류 위에서 떨립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묻습니다. 왜 그 기록이 나에게 오지 않았지? 김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답합니다. 그때 회장님은 해외에 계셨고 사건은 내부적으로 정리됐습니다. 정리됐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자네도 알잖아.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습니다. 김태식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고 며칠 뒤 시설로 인계됐습니다. 그 말에 박정임 여사는 결국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럼 그 아이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서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럼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진 게 아니라 말끝이 떨립니다. 한도윤 회장은 천천히 준호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재벌 회장의 위엄 대신 오랫동안 죄책감 속에 살아온 아버지의 얼굴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건 없네. 회장은 낮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알고 싶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말을 잇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이런 기록이 있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요. 그 말에 정임 여사는 준호에게 다가갑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준호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따뜻함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한도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말합니다. 이제 남은 건 확인뿐이네. 그는 김태식을 바라봅니다. 정식으로 조사 절차를 밟자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재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도망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마주하기로 한 사람들의 무거운 결심이 만들어낸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25해 동안 끊어졌던 시간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재의 문이 닫히고 난 뒤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서류를 덮었다고 해서 마음까지 덮을 수는 없다는 걸 네 사람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한도윤 회장은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류 위에 얹힌 손이 굳은 사람처럼 미동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답이 나온 거 아닌가요? 박정임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눌러온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한도윤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합니다. 답이 아니라 판결에 가깝지. 그 말에 이준호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합니다. 판결이라는 단어가 마치 자신의 인생을 재단하는 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꼭 맞잡습니다. 회장님, 그가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혹시 지금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박정임 여사가 곧바로 고개를 듭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이 집에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 순간 한도윤 회장이 처음으로 준호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날카로움보다 깊은 피로가 담겨 있습니다. 상처는 이미 오래전에 났네.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습니다. 자네가 와서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온 시간 때문에 생긴 상처야. 그 말에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서연이 들어섭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안이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아버지. 서연은 서재 안을 한번 훑어보고는 준호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박정임 여사가 급히 말립니다. 서연아, 말 좀 조심해.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감싸시죠. 그녀는 한 발 앞으로 다가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을 다시 흔들 생각이세요? 한도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단이 서린 얼굴입니다. 서연아.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립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의 죄책감 때문이겠죠.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박정임 여사는 숨을 들이마시고 준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 한도윤 회장이 뜻밖에도 인정하듯 말합니다. 죄책감 때문이다.
서연의 눈이 커집니다. 그럼 아세요? 그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말을 쏟아냅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저는 평생 아버지 눈치 보며 살았어요. 그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집안 공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전 늘 대체품 같았어요. 그 말에 박정임 여사의 눈이 흔들립니다. 한도윤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다. 서연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짓습니다. 이제 와서요?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며 날카롭게 말합니다. 당신은 좋겠네요. 갑자기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니까. 준호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서연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 아무것도 얻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서연이 비웃듯 말합니다. 그럼 뭐가 목적이죠? 알고 싶을 뿐입니다. 준호는 숨을 고르고 말을 잇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버려진 인생처럼 살아왔는지. 그 말에 서재안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리지만 이내 다시 굳어집니다. 아버지, 서연이 낮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한도윤 회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멈추면 나는 평생 도망자가 된다. 그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리고 자네도. 그 말에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늘 안으로 마지막 확인을 하겠습니다. 회장이 단언하듯 말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그건 숨기지 않겠습니다. 박정임 여사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피하지 말아요. 서연은 잠시 말을 잃고 서 있다가 차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합니다. 그 대신 결과가 나오면 전 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느낍니다. 서재의 공기는 더 이상 숨막히지 않습니다. 대신 돌이킬 수 없는 무게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진실은 이제 문턱을 넘었고 그 누구도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의 불은 대부분 꺼졌지만 서재의 불만은 끝내 사라지지 않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불고 나무 그림자가 벽에 길게 흔들립니다. 그림자는 마치 이 집이 지나온 25해의 시간을 그대로 비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도윤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마지막으로 정리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봉투는 이미 여러 번 열렸다가 다시 닫힌 흔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듯 손을 올려놓기만 할 뿐 열지 않습니다. 문 앞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립니다. 박정임 여사가 서재 문을 두드리지도 못한 채 서 있습니다. 들어와.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지쳐 있습니다. 정임 여사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많이 울어 부어 있습니다. 결과 나왔죠? 정임 여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한도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짧은 대답이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정임 여사는 한 발짝 다가옵니다. 확실해요? 회장은 봉투를 집어들어 천천히 내밉니다. 정임 여사는 그 봉투를 받으며 손이 떨리는 것을 숨기지 못합니다.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내는 데만 한참이 걸립니다. 종이를 읽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참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없습니다. 맞네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예요. 한도윤 회장은 고개를 숙입니다. 어깨가 크게 흔들리지만 소리는 내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울음마저도 오래전에 배워두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잠시 후 서재 문이 다시 열립니다.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각오가 동시에 서려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그의 말투는 여전히 공손하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과외 선생이 아니라 이 집의 진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도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를 바라봅니다. 그 시선은 오래된 사진 속 아이를 바라보던 눈빛과 닮아 있습니다. 준호 씨, 회장이 천천히 말합니다. 아니, 잠시 말을 멈춥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도윤아. 그 이름이 서재 안에 울려 퍼집니다. 이준호, 아니 도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그 이름, 그가 낮게 말합니다. 제가 정말로 그 이름이었습니까? 박정임 여사가 다가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그래, 우리가 너를 그렇게 불렀어. 도윤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동안 이름 없이 살아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럼 전 왜? 말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도윤 회장이 고개를 숙인 채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는 도윤을 바라보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갑니다. 그날 널 지키지 못했고 찾을 수 있었는데도 끝까지 가지 못했다. 도윤의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말합니다. 전 원망하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그 말에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도윤에게 향합니다. 그럴 대상조차 없었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박정임 여사는 결국 무너져 울음을 터뜨립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녀를 바라봅니다. 다만 그는 말을 고르고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왜 저여야 했는지는 알고 싶었습니다. 한도윤 회장은 그제야 도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하다. 그 말은 회장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입니다. 그 순간 서재문이 다시 열립니다. 한서연이 들어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확인됐나 보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눈빛은 흔들립니다. 한도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서연은 도윤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합니다. 이제 만족해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그럼 뭘 원하죠? 서연의 말에는 경계가 묻어 있습니다. 도윤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시간이요. 그 말에 서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바뀝니다. 갑자기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쉽니다. 그건 나도 그래. 짧은 침묵 후 서연은 덧붙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게요. 이 집은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하는 곳이 아니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대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한도윤 회장은 처음으로 미세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아주 작은 그러나 진심이 담긴 미소입니다. 그날 밤 도윤은 그 집의 객실에서 잠을 청합니다. 낯선 침대, 낯선 천장.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이전보다 조금 덜 흔들립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지만 그 바람은 이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바람이 아니라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바람처럼 느껴집니다. 도윤은 눈을 감으며 생각합니다. 자신은 이제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집 안에서도 오랫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아주 천천히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